자, 바로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2차 함수,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 근의 위치 문제의 유형들이 몇 개 이제 있는지 그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유형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죠.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인데 사실상 2차 함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요 세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즉 연립부등식 문제, 핵심은 그냥 연립부등식 문제예요. 연립부등식을 3개 풀지 또는 4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풀어도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문제라서 유형은 이제 크게 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유형이 이렇게 있다 한들 어쨌든 핵심은 똑같아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랑 축이랑 경계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경계에서 함수값이 양수인지 무슨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등식 3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자 그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그냥 국어 문제이면서 그 국어 문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다. 국어 문제.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요 부등식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이제 말씀만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전 시간에 했던 그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프를 그리고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린 다음에 알파보다 크면 알파가 여기 있는 거고, 그쵸? 두근이 알파보다 크면 알파가 이 왼쪽에 있는 거고, 만약에 알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알파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쵸?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두근 사이에 알파가 있다라고 하면, 근을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두 개가 근이니까 요 사이에 알파가 있는 거예요. 알파가 이쪽에 치우쳐 있을지, 이쪽에 치우쳐 있을지, 아니면 뭐 정 가운데쯤 뭐 가운데 부분에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요렇게, 요런 식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두근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즉, 두근이 이렇게 생기면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타가 이렇게 멀리 있을지 알파가 이쪽으로 더 멀리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한 근은 알파하고 베타 사이, 또 다른 한 근은 감마와 이제 델타 사이. 즉,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이 알파, 이쪽이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거 4개를 벗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최고차의 수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를 따지는 경우가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약간 심한 문제니까 그건 따로 다루기로 하고, 최고차의 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양수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의 위치를 풀어서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는 결국 이제 요 4가지 유형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부등식, 요걸 가지고서 부등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이 나올지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아까 했죠. 만약에 크다라고 합시다. 크다라고 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으면 등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이 여기니까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리고 F 알파 함수, 알파 일대 함수 값이 양수여야 돼요. 그쵸? 요거 3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 3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거는 이제 지우고 요 두 번째 거지 다시 쓸게요. 두 번째 상황은 요렇게 그려지려면 얘는 F 알파가 음수여야 돼요. 판별식은 양수긴 한데 판별식은 양수여야 되죠. 두 개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알파를 기준으로 하나는 알파보다 작고 하나는 알파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특정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판별식은 안 해도 돼요. 판별식은 굳이 안 해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2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제 항상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특정 함수값이 음수면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면서 X축이랑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니,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판별식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같이 보면 얘는 F 알파는 양수고, 알파는 여기 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양수고, F 베타는 또 음수고, F 감마도 음수고, 여기 밑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쵸? F 델타는 양수인 거예요. 특정 함수값이 음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도 판별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고, 그냥 요거 4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4개만. 요거 4개만 해서, 수직선에서 그 범위를 4개를 그려놓고 4개 다 지나가는 영역을 찾으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봅시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세 번째 유형이 부등식이 제일 많은데, 왜냐면 얘는 판별식도 해야 되고, 축도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고, F 알파도 양수해야 되고, F 베타도 양수해야 되고, 이거 4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냥 단순히 대입만 해서 나온 그 부등식 4개를 푸는 거라면, 얘는 여기 아마 이 판별식을 하면 아마 2차 부등식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돼서 요거 4개를 전부 다 해서, 마찬가지로 4개를 다 해서 수직선상에 4개의 범위를 그려놓고 4개 다 지나가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귀찮고 까다로운 그런 유형이긴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의 활용으로 푸는 문제, 즉 근의 위치 문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문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유형인데, 이 유형의 문제는 첫 번째 국어 문제다. 이 문장들을 보고, 이렇게 국어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서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절편이 어디에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요 3가지 부등식을 세워서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은 그렇고, 그 방법론상의 또는 계산상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개인 역량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 핵심 개념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항상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부터 그리고, 그래프를 가지고서 요 판별식, 축, 그 다음에 경계함수값, 요것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